도내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선 가운데 사망자는 473명까지 늘었습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4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규제 품목도 늘어났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 고개 비행 부대가 하늘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내뿜는 연기에 대한 유해 성분 조사가 이뤄집니다. 공군본부는 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와 함께 조사 방법, 일정,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원도가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고 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강원도는 향후 피해 지역의 관광 명소를 홍보하는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31일 0시 기준 강원 지역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2,718명, 춘천시가 2,252명, 강릉시가 1,352명으로 도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도 1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 수는 473명까지 늘었습니다. 도내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다시 10,000명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일반 병상은 881개 중 339개를 사용하면서 4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1일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로 강원도는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해 위중증 환자 치료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몇 년 전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던 것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잠시나마 개인 컵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은 카페에서 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했었는데요. 4월부터 다시 규제가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사실상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정부는 카페나 식당 등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1년 남짓 시행되다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감염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4월부터 다시 일회용품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규제 대상 업종과 품목도 더 늘어났습니다. 4월부터는 이런 플라스틱 컵을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11월부터는 규제 품목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편의점에서 사용하던 비닐봉투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0년 폐플라스틱은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었고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 발포 수지류 사용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의 시행을 잠시 유예한 바 있으나 더 이상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소비하는 문화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규모가 작은 카페나 제과점의 경우 다회용품 세척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데다 현장 상황이 달라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머그컵 등 다용품 사용으로 인해 손님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업주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일회용 사용 컵보다는 머그컵을 사용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심각하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머그컵보다는 일회용 컵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상당하죠. 결국 정부도 당분간 3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선 과태료 부과 대신 제도 시행 홍보와 안내 등 계도 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중앙 외식 업체라던가 또 일선에서 가장 현장에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지역의 활동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운영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과태료 처분이 유예되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원주와 횡성에 걸쳐 있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는 국내 유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횡성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이 블랙 이글스 훈련으로 인한 소음뿐만 아니라 고개 비행을 할 때 내뿜는 색색의 연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특수비행팀 연막 유해성 조사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의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아찔한 고개 비행을 선보입니다. 이때 기체는 상공을 도화지 삼아 색색의 연막을 뿜어내며 화려한 에어쇼를 연출합니다. 주민들은 블랙 이글스가 저공 비행할 때 배출하는 이 연기의 성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경유 성분인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주민 건강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특수비행단 연막의 유해성 조사 논쟁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공군이 연초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야외 시운전장에서의 배출물질 포집에 협조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수립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배려가 통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는 구체적 조사 방식과 소요 비용 등 추산을 위한 용역업체 후보를 선정해 공군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배출 물질을 포집하는 장소가 야외로 결정된 만큼 차단벽 등 밀폐시설 설치 등 기술적 논의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조사는 스모크를 뿜어대는 허쉬하우스 내에서 조사하는 것이 제1안이겠습니다만 야외의 시험장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역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기류 문제라든지 측정기 설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은 지난해 말 공군 참모총장이 연막 성분 조사를 약속한 지 석 달 만에 실무 협의가 진전된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 확보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군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아온 부분이잖아요. 빨리 그리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게 그렇다고 수백억 들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고 집행하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민관군 실무협의회는 4월 중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 조사 방식과 업체 선정 등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의 정치행사 개최 및 참석, 후원이 금지됩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금지되는데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참석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31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제2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2021년 회계연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랜드 주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2년 연속 적자라는 초유의 상황을 기록한 것과 올해도 정상 영업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앞서 사회이사로 내정돼 논란이 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처남인 최신용 숙명여대 교수가 자진 사퇴해 후보자 선임 안건이 철회됐으며 향후 재선임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20년간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22건 중 절반이 봄철인 4월에 집중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과 원주 지역에 있는 펌프차 16대와 물탱크 차량 8대를 동해안 지역 6개 시군에 배치합니다. 동해안에 배치된 소방 차량은 산불이 발생했을 시 인근 문화재와 사찰 등의 예비 살수와 순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4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6.9원이 오르는데요.
이 인상분이 반영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한 달에 약 2,12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자, 전기요금 인상에 더해서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도 인상되는데요. 평균 1.8%가 오르는 겁니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월 평균 가구당 860원, 일반용 가스요금은 음식점의 경우에는 평균 1.2%, 목욕탕의 경우에는 평균 1.3%가 오릅니다. 식료품의 기름값, 전세값 안 오르는 게 없는데 거기에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까지.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에 5달 연속으로 3%대의 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인데 월급 빼고는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농담 섞인 푸념이 더 쓰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고 이스트 캠페인을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삼척과 동해, 강릉과 영월 등 지난 3월 초 산불 피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알리와 안예은, 아이돌 그룹 탄이 참석해 공연을 펼치며 강원도 여행을 독려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산불이 나서 피해 복구 중이니까 관광을 가는 것이 좀 심적인 부담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열심히들 피해 복구하시는데 내가 놀러 가서 분위기 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서 관광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놀러 와 주시는 게 강원도는 앞으로 유명 예능 방송 등을 활용해 산불 피해 지역 주요 관광지와 맛집 등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행신역을 출발한 KTX 강릉선이 31일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행신역 연결 첫 열차에는 한준호 국회의원과 명재성 덕양구청장 등 30여 명이 탑승해서 강릉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는 김한근 강릉시장이 강릉역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현재 행신역 출발 열차는 하루 한 편으로 한정되지만 코레일은 앞으로 여건을 고려해 배차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4주간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원주와 태백, 횡성 등 도내 민간 위탁 동물보호센터 9곳입니다. 강원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기준 준수 여부와 사육 등에 대해서 청구된 비용의 적절성 여부, 동물 학대 등 중대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당초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30일까지 전 국민의 95%인 4만 4,400여 명에 88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사용 금액은 지급액의 73%인 65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전 국민에 20만 원씩 자체 재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군 예산으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에 포함한 산림사법수사대 60명을 단속지역에 투입해 산나물 산행, 산나물 산약초 채취, 무허가 입산 통제구역 출입,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을 감시합니다. 산림 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새로워집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황과 물가, 일자리 상황 등 지역 밀착 경제 정보를 더욱 풍성하게 전해드리고 저출생 고령화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3대 연중 기획 보도를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을 도모해갑니다. 네, 또한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의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